안녕하십니까. 세움학원에서 생명과학 가르치는 김동희 강사입니다. 저는 5월 유전 특강과 관련지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는 유전이 왜 처음 보면 막힐까에 대한 이야기부터 저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전이라는 파트 자체가 사실은 난이도가 어려운 부분도 있죠. 그리고 처음 봤을 때 당연히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총 3가지를 가지고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DNA 상대량, 두 번째는 가계도, 그리고 세 번째는 비분리 파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DNA 상대량이라는 파트 자체가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감수 분열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감수 분열에서 뭐 1, 2, 3 그리고 뭐 0 아니면 4 이러한 숫자 값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숫자를 보았을 때 계산 자체가 사실 처음 보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접근하지? 계산 자체가 너무 낯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첫 번째로 유전을 접했을 때 좀 다가가기가 어려운 파트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이제 가계도입니다. 근데 이제 가계도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 봤던 부분이 있어서 처음에는 좀 이거 좀 쉬운데? 하고 접근을 했다가 난이도 자체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모양새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유전에서 멘델의 유전이라는 것도 배울 것이고요. 단일인자 유전, 다인자 유전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들이 가계도에서 같이 연결이 될 것이고,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하여서 수업을 실제적으로 진행을 할 때 있어서 해석 자체가 많이 어려워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석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내가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비분리 파트입니다. 근데 이제 비분리의 경우에는 DNA 상대량보다도 더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게 DNA 상대량이나 가계도나 이러한 파트가 합쳐져서 비분리 파트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비분리 자체는 구조도 어렵고 처음에 접하는 개념 자체도 당연히 좀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합쳐졌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더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유전을 처음 봤을 때 좀 막히는 원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 3가지 요소가 가장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은 처음 접하는 학생이라서 어려운 경우도 있겠지만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될지 많은 막막함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유전을 배웠던 친구들은 당연히 문제에서 막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처음 배우는 친구나 배웠지만 문제에서 막히는 친구나 결국 필요한 건 무엇이냐? 저는 풀이 방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풀이 방식 자체가 내가 어떻게 잡혀야 그 문제에 대해서 접근이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전 문제의 어려움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단순하게 암기로 접근을 한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문제를 봤을 때 내가 풀이 구조 자체가 잡혀 있어야 그 문제를 쉽게 우리가 풀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고3 때 이 부분을 사실은 처음으로 학습하게 되고 실제적으로 시험을 보게 되죠. 근데 고3 때 바로 가서 이 시험 문제를 본다라는 게 너무나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게 총 3가지 이유가 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신 시험에 대한 준비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사실 유전이라는 파트 자체를 처음 배우는데 국어, 영어, 수학,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과목들이 있죠. 그 모든 과목들을 같이 내신 시험을 준비한다?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 수능 시험이 결국은 보게 되죠. 그러면 수능에서 결국 보게 되는 과목은 국영수에다가 통합사회, 통합과학이죠. 특별히 저는 통합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통합과학에서 유전 자체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능 문제를 같이 풀이를 병행하려면 생각보다 시간 자체가 당연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세 번째, 부족한 시간 속에서 유전에 대한 문제들을 보려면 결국은 개념 자체를 먼저 봐야 되는데 그 개념을 바로바로 학습하고 문제에 적용하려고 하면 문제 접근 자체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개념도 부족하지, 문제 접근도 부족하지, 그럼 내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우리 학생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시간 자체는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면 유전 자체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태가 발생한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예전하고 조금 다르죠. 예전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2학년 기말고사, 중간고사 이렇게 2학기 때 그래도 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다시 고3 때 올라가서 그걸 준비하여 수능 때 시험을 보는 구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자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있었던 거에 비해서 우리 학생들은 고3 때 처음 배우기 때문에 너무나 학습 시 리스크 자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전 자체는 언제 공부해야 되냐? 저는 고3 전에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시점은 지금부터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역시나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린 부분은 풀이 구조에 대한 부분입니다. 내가 풀이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이 문제를 봤을 때 내가 어떠한 접근 방식들을 가져가야 될지, 이건 문제를 많이 풀어본 학생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접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될 때 결국 어떤 문제들을 푸는지를 저희가 조금 알면은 왜 미리 준비해야 되는지가 좀 눈에 보일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이제 사람의 유전 파트에서도 맨델의 유전, 중간 유전, 복대립 유전, 다인자 유전과 같은 파트입니다. 이 문제들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게 되면 뭐 가나다는 3개의 상념색체에 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T, T별, A, D 이러한 유전자형으로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유전장을 봤을 때 내가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이게 먼저 처음에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로 이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분수 형태 꼴이 나옵니다. 확률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뭐 16분의 3이 나오면 내가 8분의 3 곱하기 2분의 1을 할 것인지 아니면 4분의 3 곱하기 4분의 1을 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이 눈에 보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옆에 보이시는 이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표 유형으로도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다음과 같은 줄글 형태에서 또는 표 형태에서 어떻게 해석할지를 미리 알고 있다면 손쉽게 좀 접근이 되죠.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너무나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의 유전과 관련된 내용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계도 파트에 대한 부분입니다. 가계도가 단순한 가계도로 그러니까 중학교 때 배웠던 난이도의 가계도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렇게 많은 학습 시간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데 앞서서 배웠던 상념색체, 성념색체, 우성인지 중간인지 다인자 유전인지 그리고 DNA 상대량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모두 다 합쳐진 문항들이 너무나 많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가계도 자체를 주고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DNA 상대량이 나오거나 또는 ABO식 혈액형과 연결된 부분이 같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한 가지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가 나와서 끝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 가지 개념들이 합쳐진 복합 문항이 나온다라는 게 핵심 요소다라고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로 보셔야 되는 부분은 사람의 유전병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유전병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유전자 이상, 염색체 구조 이상, 염색체 수 이상 이런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근데 실제 문제 유형에서는 저 세 가지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앞서서 배웠던 DNA 상대량과 가계도와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합쳐진 유형들이 너무나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가계도 분석하는 문항들이 나왔을 때 DNA 상대량이 나오는 케이스가 있고 그 또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줄글 형태로 나오는 형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각각의 형태에서 우리가 봤을 때 이 모든 요소들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문항 자체가 너무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저는 이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세 가지 유형 파트를 보셨다시피 모두 다 어땠냐면 복합적이라는 거고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유형 자체가 고난이도로 나온다라는 게 큰 특징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들을 이제 준비할 때 있어서 어떻게 좀 준비를 할지를 저도 많이 고민을 했고 저는 이 세 가지 요소를 그래서 들고 싶은데 첫 번째는 개념적으로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그 개념을 내가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그리고 두 번째는 문제를 봤을 때 내가 문제에 대한 어떠한 구조적인 관점들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그러면 개념도 알았고 문제적인 구조도 알았으면 실전적으로 우리가 문제도 풀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개념과 문제와 실전은 좀 하나의 수업 안에서 같이 좀 이뤄나가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개념과 문제를 거의 한 6대4 정도의 비율비로 하여서 실제적인 문제까지도 풀이를 같이 이어가고자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적용하고 조금 완성할 수 있는 수업으로 만들고자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저는 클리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단순하게 수업만 들었다? 거기서 끝난다? 문제 적용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꼭 클리닉 들으면서 같이 정리를 좀 하고자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제가 5월 4일 날 수업하고 나서는 이제 수업 후 1시간 동안 클리닉 진행할 예정이고 이제 총정리 클리닉이라고 하여서 5월 5일 날 저희가 수업 끝나고 나서 수업 후 2시부터 6시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단원별로 주요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이 필요한 친구들은 그 부분을 설명을 해주려고 하고요. 유형별로 좀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문제들을 각각 따로따로 준비를 하여서 학생들이 오답을 바로바로 즉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취약 유형을 봤을 때 단순하게 그냥 한 번 보고 끝나자 그게 아니라 내가 틀린 부분 문제는 또 풀어보고 또 풀어봐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알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적으로 이제 바로 교정을 해주고자 하여서 바로 수업 다음에 잡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반드시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도와주시면은 그 부분 맞추어서 당일날 좀 어느 정도 완성할 수 있는 수업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5월 4일, 5월 5일 아침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할 예정이고요. 유형별로 맞추어서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실제 문제 풀어보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풀 수 있는 테스트까지 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좀 마치고자 하는데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꼭 반드시 생각해 주셔야 되는 부분은 풀이구조입니다. 저는 풀이구조 만드는 수업 진행하는 김동희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